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가을 장마가 게릴라성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곳곳에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을 심을 수도 없는 데다가 가을 장마는 길어지고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서 농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이제 막 싹을 틔운 감자가 폭우에 흙이 씻겨 내려가 하얀 뿌리까지 뽑힐 정도로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이 밭의 3분의 1 정도가 이런 피해를 입어 폐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근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손가락 길이 정도 싹이 자랐지만 위쪽에서 쓸려 내려온 흙에 완전히 파묻혀버렸습니다. 그냥 놔둬도 제대로 자라지 못할 게 뻔하지만 파종 시기도 지나 농부는 망연자실 밭만 바라볼 뿐입니다. 유실되고 매물도 되고 그래 뵀는데 지금 파종 시기는 다 지났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근데 뭐 지금 파종해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무나 이제 해봐야 될 건데 무는 뭐 지금 뭐 값이도 안 가고 해버리니까. 검은 토사가 휩쓸고 간 메밀밭은 엉망진창. 뿌리를 드러낸 싹은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8,000평이나 되는 넓은 밭에 강이라도 범람한 듯 큰 고랑이 생겼습니다. 하루 만에 300mm에 가까운 큰 비가 내리면서 생긴 상처입니다. 뿌리가 비에서 이제 쓸려본 경우인데 이렇게 좀 막 휘어버린 건 이제 요로 놓고 저로 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거든. 이게 햇빛이 나서 땅이 마르고 나면은 어떻게 변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른다. 가을 장마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데다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농민들의 근심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가을 장마로 연일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태풍까지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오는 태풍은 위력이 강해서 제주에 큰 피해를 남긴 전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현재 대만 인근 해상까지 북상한 제13호 태풍 링링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초기 형태지만 구름대가 커져가면서 점차 태풍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링링이 동중국해를 거쳐 제주와 한반도로 올라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서귀포 남서쪽 190km까지 진출한 뒤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로 북상한다는 것입니다. 제주 부근에서는 초속 37m의 강풍과 시간당 50mm 이상 비가 내리는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는 태풍이 회전하는 오른쪽 방향에 위험 반원에 들어가는 상황. 때마침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한미일 세 나라 모두 태풍의 진로를 우리나라 쪽으로 잡았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우리나라의 그 장마 전선과 만나게 된다면 더 많은 강수량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다의 수온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한여름보다도 초가을 태풍이 강력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위력을 보여준 2007년 태풍 나리와 2003년 태풍 매미는 모두 9월에 제주를 강타했습니다. 1959년 제주에서만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태풍 사라가 왔던 시기도 9월이었습니다. 올해는 가을 장마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농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태풍이 북상할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공항 활주로와 터미널이 전국 공항 가운데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공항의 활주로 이용률은 97.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015년 92.4%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90%를 웃돌았습니다. 또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이용률은 118.5%로 청주공항과 함께 수용 능력을 넘어서 활주로와 대합실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물 부족이 심각한 서부 지역에 지하수 관정 5개를 더 개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이슈 추적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서부 지역뿐 아니라 제주 전역에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빗물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비율인 함양률도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안덕 대정 곶자왈 인근에 2014년 문을 연 영어 교육도시. 부지 면적만 3.8제곱킬로미터로 마라도 면적의 10배가 넘습니다. 학교와 주거시설은 물론 주변 도로까지 확장하면서 개발 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이뤄져 이런 자연 토양 위에 이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덮이면 비가 내려도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는데요. 이런 불투수층이 대규모 개발 사업과 도심 팽창으로 급격히 늘면서 지하수 생성에도 큰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불투수층 면적은 2015년 기준 136제곱킬로미터로 5년 만에 16% 증가했습니다. 많은 비가 와도 지하로 들어갈 통로가 사라지면서 지하수가 되는 강우량 비율인 함양률은 2003년 46%에서 지난해 40%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함양률이 좋은 중산간 지대가 골프장과 대규모 개발 사업장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산간 지역에서 함양되는 지하수들은 상당히 깨끗한 환경에서 함양된다고 봐야 되고, 그랬을 경우 이 중산간 지역의 꿀 같은 양이라도 중산간 지역에서 함양되는 지하수, 이게 더 중요하다. 반면 지하수 사용량은 급증했습니다. 도내 정수장에서 뽑아올린 지하수는 2006년 하루 14만 5천 톤에서 재작년 46만 4천 톤으로 10년 새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스며드는 지하수는 줄어들고 쓰는 물은 많아지면서 강우량이 느는데도 지하수 수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치수량 때문에 수위가 급격히 내려가가지고 해수침대가 생기게 됐는데, 그 때문에 그 물을 쓴 일부 농가에서는 연매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17년, 13년 뿐이 아니고 앞으로 3개월 이상 감염이 들면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하루 이용 가능량은 176만 톤. 하지만 대전과 애월, 한림과 조천 등 5개 지역은 이미 취수 허가량이 지속 이용 가능량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올 상반기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놓고 공론화가 시작됐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황인데요. 전라남도에서는 농민수당을 연간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여수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최근 전남도민 2,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민수당과 관련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9%가 농민수당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22.1%였습니다.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27.5%,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26.5%, 모든 농민 15.4%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당을 연간 100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63%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급 수단은 전액 현금이 39.8%, 상품권과 현금 병행 32.1%, 상품권 27% 순이었습니다. 내년 전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앞두고 도와 도의회, 민중당 주민청구 조례안까지 모두 3건의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도는 농업 경영체 한해 연 60만 원을, 도의회는 모든 농업인과 종사자에게 연 120만 원을, 민중당은 농업인들에게 연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관 상임위에서 지금 그 건이 좀 3건이다 보니까 조례 병합 심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건으로 하는 좀 그런 작업을 좀 병합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지역 내 적자는 논란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전남형 농민수당. 도의회가
최종 수정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절차에 도입한 가운데 이번 농민수당 관련 도민 의견이 어떤 형태로 담겨질 수 있을지 지역 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제주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유명 병원들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 검사 비용을 담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대병원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강원대 병원 등 11개 병원이 지난 2006년 5월 사전에 합의해 중국 비자 신체 검사비를 14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위반에 해당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병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오늘부터는 기상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가을 장마의 설상가상으로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많은 비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제주시를 제외한 제주도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고요. 많은 곳은 12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점차 세력을 키우며 북상 중입니다. 현재 중심 기압 985헥토파스칼, 초속 27m/s의 소형 태풍으로 오늘 제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건 모레 오후가 되겠고요. 산지와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저녁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태풍의 경로와 강수량이 유동적입니다만 장기간 많은 비가 내린 만큼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25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와 남부, 동부가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0도까지 올라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서부와 동부는 29도, 남부는 2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지역의 기온은 대체로 2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 링링이 북상함에 따라 내일 오후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태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월요일부터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참가하는 2020년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이 내년 2월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최종 예선은 내년 2월 3일부터 9일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4개 팀씩 2개 조로 나눠 1, 2위를 가린 뒤 조별 1, 2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거쳐 최종 2개 팀에게 올림픽 출전 티켓이 주어집니다.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논란이 일면서 경찰청이 피의자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이른바 머그샷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특정 강력범죄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진을 촬영해 공개해도 되는지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으며 답변과 내부 논의 결과를 토대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머그샷 제도는 키를 알 수 있는 눈금 배경 앞에서 개인정보가 써있는 판을 들고 정면과 측면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부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62살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위증을 한 부인 58살 고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부인에게 범행 당일 딸이 집에 없었다는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키고 부인인 고 씨는 남편의 요구대로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 이웃 4명을 구조한 서귀포시 이수형 씨가 119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14일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상가 화재 당시
119 신고 후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상가 건물로 뛰어들어가 일가족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4명을 직접 구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